CPI 지표는 예상대로 다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꼭 반전의 반전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꺾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저점 만들고 올라갑니다. 악재가 아니니까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런데 뉴스에 발락이 된다라는 점은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아마도 내일 밤에도 똑같이 또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슈 포인트 보겠습니다. CPI 지표 발표된 거 이제 보셨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오늘 일정은.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밤을 좀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은 정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슈 포인트 두 번째는 악재도 반영 중이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악재성 재료가 뭐 지역은행 쪽 재료나 뭐 이렇게 부동산 쪽의 재료, 이런 쪽의 악재성 재료가 드디어 이제 노출되기 시작해요. 특히나 오늘 골드만삭스 쪽 인터뷰, 그쪽 내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정책금리 경로와 이제 그에 따라서 국채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제 내일 모습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자금 조달의 흐름이 개선 가능성이 있는가, 요것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국채가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마무리되는 걸로 이제 중기 변곡 이벤트, 이게 8월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 점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이 정확하다라는 그 오늘 CPI 지표, 이게 지난달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난달 헤드라인 쪽에 전월 대비 이 수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수치들이 있고, 그게 이제 이번 달에 이렇게 변한다라고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시장이. 근데 그게 정확히 맞아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까지 맞아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조금 그래도 빗나가도 뭐 시장이 좀 용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맞추는 모습.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장중에는 약간 한 1분 정도의 등락이 있었다라는 점. 만약에 내일 같은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락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실전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재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제 지역은행에 대해서 이제 계속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는 국채하고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 쪽, 특히나 임대 쪽을 줬었던 그런 이제 상업용 부동산요, 이제 그런 쪽, 그리고 대출을 또 얻어서 투자를 했다라고들 하는데, 보통 당연히 이 차입 비용이 있죠. 부동산의 경우는요. 그걸 전부 자기 비용으로 안 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골드만삭스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손실을 어느 정도 규정 짓고 밝힐 예정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악재들이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여자분 사라 아이센이란 이 앵커분요, 제가 이분을 왜 지금 여기다 띄웠냐면은, 인터뷰할 때 이제 경제 쪽에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좀 좋은 표정을 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한마디로 이 딜레마에 잔뜩 이렇게 있는 그런 표정이 당연히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고, 여기서 이제 리세션이 언제 옵니까? 라고 이제 이 골드만삭스 사장한테, CEO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스스로도 좀 겸연쩍은 그런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장의 이중성이죠. 리세션이 겁나긴 하는데 오긴 오냐? 그럼 언제쯤 올까?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악재가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그 점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그 장면 한번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Inflation. There's really a chance that rates go higher, and if they do, that probably is going to make the economic environment a little bit more challenging. So the recession comes when?
you know, if we had a recession, you know, I don't know, the end of this year, the first half of next year, but we might not. I mean, to the point, to Jan's view, you know, there's a reasonable chance the consumer's been more resilient. 그리고 이제 국채 발행 시장 쪽으로 한번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어젯밤에 나타났었던 오늘 새벽이라고 봐야 되죠. 3년물하고 10년물 그리고 이제 단기물들 여기 단기물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이제 3년물, 10년물 이게 오늘 새벽에 발행이 됐고 이제 이게 오늘 밤에 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물들은 이렇게 또 13주, 26주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13주, 26주 뭐 여기까지 이제 살피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벤치마크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봐야 되겠죠. 3년물이 금리가 4.202% 그리고 입찰 응찰률이 5월달 거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분기보다는 좀 좋은데 5월 말보다는 좀 안 좋아지는 모습. 그래서 전분기가 워낙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좀 상대적으로 나은 건데 이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은 해외 투자자 비중 쪽에서도 5월 말보다 안 좋아지고 전분기보다도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국채 발행되기 이전에 좀 시세가 안 좋았어요, 어제. 그리고 이 둘이 발행이 된 다음에 시세가 살아났거든요. 악재 반영 이후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안 좋은 점에 피크점에 지나는 그런 시점, 피크점을 지나는 시점 이걸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물은 금리가 3.791 그리고 입찰 응찰률이 이것도 안 좋아요. 5월달보다도 안 좋고 전분기보다도 안 좋고 해외 투자자 비중도 안 좋고 보면은 이 금리가 여기 3.791 나오잖아요. 어제 이 회복이 돼가지고 3.73%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긴 비슷한데 이게 좀 금리가 안 좋아지다가 저 10년물 입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확 회복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나마. 그래가지고 좀 개선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아마도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입찰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사이에서 저점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기물 입찰 이후에 국채의 전반적인 반등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이제 물량 부담도 있었긴 있었는데 이 벤치마크가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게 더 부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입찰 이전에는 굉장히 시세가 좀 불안불안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최악을 지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뭐 시세가 연속성을 기대하기에는 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채 시장 내일 점도표 나온 다음에 그때 가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기대하기엔 좀 빠르다. 그나마 저점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30년물 그리고 또 여기 CMB는 CMB하고 더불어서 52주짜리도 오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시 정도, 우리 시간 1시 정도의 국채 시장 흐름 보시면 어느 정도 또 힌트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제도 1시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1시 정도께 옥션 입찰이 되니까요. 그 이전은 항상 좀 약세를 보이다가 또 그거 지나면은 어느 정도 안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좀 불안불안한데 좀 저점을 만들면서 지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포인트 짚어가면서 오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변곡이 오늘 CPI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일 FOMC 회의를 지난다고 해서 마무리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한순간으로 마무리될 그럴 재료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6월에 내일이 이제 6월 FOMC 회의잖아요.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있고 그리고 또 연속해서 요 8월에 재무부가 4분기 자금 조달 계획을 만들면서 이제 국채 발행 일정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달에 또 이제 잭슨홀 미팅도 있을 거고요. 보통 요거 세팅 시킨 다음에 잭슨홀에서 또 하나 이슈를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점은. 그래서 이번에 이 6월 FOMC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변곡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고 이 사이사이에 7, 8월 지나면서 등락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렇다라고 본다면 일시에 무너질 확률은 많이 줄어든 시점이다. 만약에 8월 가서 엉뚱한 이런 이제 정책이 나온다거나 그다음에 시장이 실망할 만한 재료를 내놓는다면은 8월 이후에 가속이 붙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6월에 변곡은 시작이 되지만 8월 이후에 가속이 붙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그런 악재가 해소가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호황제의 진행 방향하고 강도는 계속 추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상승 이후에 이제 어떤 긍정적인 재료가 나타나더라도 등락은 계속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상승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줘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내일 FOMC 회의 때 다시 내용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